안녕하세요, 문사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가죽이란 소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도요, 좋은 가죽 자켓이랑 좋은 구두를 사고 싶었고요, 10년 후에도 좋은 가죽 자켓이랑 구두를 사고 싶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좋아하는 패션 채널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죽을 좋아하고 계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선 저는 가죽이란 소재를 10년 동안 다뤄왔고요, 다양한 가죽을 수입해서 사용도 해보고 직접 가죽도 만들고 다양한 물건들도 만들면서 10년 이상 브랜드를 운영하고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이 컨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영상을 틀어놓고 들으시기만 해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쇼핑 또는 패션을 재밌게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음식도 알고 먹으면 맛있는 것처럼 패션도 알고 즐기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걸 잘 고를 수 있게 되거든요.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아는 것이 제일 스페셜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기준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 말, 양, 돼지, 사슴 등의 가죽의 특징을 알려주세요. 우선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면 가죽이란 건 요것도 소가죽이고요, 요것도 소가죽이고요, 요것도 소가죽이고, 요것도 소가죽입니다. 이것도 소가죽이고, 요것도 소가죽이에요. 가죽이라는 건 어떻게 가공하는지에 따라서 모공, 주름, 광택, 뻣뻣함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가죽이 무조건 그렇다가 절대적인 잣대가 될 수는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죽들이 갖고 있는 성질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소가죽은 되게 두껍고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아요. 이 위에 피부라 그러죠. 이런 피부 껍질, 이 피부층이 두껍기 때문에 기스가 막 나도 잘 버텨주는 거죠. 거칠게 해도 괜찮아야 되는 모터사이클 자켓, 어떤 엔지니어 부츠, 혹은 베이스볼 글러브, 공사장의 어떤 공사 장비 같은 거에 소가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말가죽은 그물 모양의 조직감을 갖고 있고 되게 쫀득쫀득해요. 질겨요. 우리가 아는 리얼 맥코이나 부코 프리일러스에 되게 반질반질 덮여있는 형식이라던가 호인의 셀코도방 같은 건 가공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일반적으로는 풀그레인이라고, 풀그레인, 그레인을 살렸다, 다 살렸다. 사람 손등 보면 어디는 주름이 있고 어디는 없고, 어디는 굳은 살이 있고 없고, 목에 물린 상처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살린 걸 풀그레인이라고 해요. 이런 게 일반적인 말가죽의 특징을 갖고 있는 말가죽 본연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리고 양가죽은, 여러분들 양가죽 생각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되게 가볍고 부드럽고 편안하잖아요. 이런 게 양가죽이고 되게 부드러워요. 대신 겉에 피부 껍질이 얇아서 스크래치에 좀 약해. 하지만 되게 통풍도 잘 되고 가볍고 활동성도 좋고 일반적이고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서 가격도 합리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돼지가죽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 모공에 삼각형 모양이 딱딱딱딱딱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게 통기성이 되게 좋아서 안감지로 되게 많이 써요. 일본 같은 곳은 박람회 가면 돼지 돈피로 만든 외피를 만들어 놓은 구두나 가방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선 보통 안감지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슴 가죽은 아마 아메카지나 빈티지 스타일 좋아하는 분들은 접해 보셨을 텐데 도톰하고 안에 공기가 있는 것처럼 스펀지처럼 되게 부드럽습니다. 되게 이렇게 도시감이 없이 흐들흐들 거려요. 그리고 겉에는 주름이 되게 크게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빈티지 인디언 제품이라던가 빈티지를 베이스로 하는 일본 브랜드들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되게 사슴 가죽도 엄청 매력적인 소재거든요, 디어스킨. 저도 작년에 디어스킨으로 패딩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판가가 너무 비싸질 것 같아서 저만 입고 다녀요. 그런데 빈티지 베이스의 일본 브랜드나 해외 명품들은 사슴 가죽도 종종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죽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가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피업과 환경이라는 어디 교수님이 쓴 책도 저한테 있어요. 어떤 용액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pH 농도를 잡고 막 이런 게 설명돼 있어서 예전에 열심히 읽고 가죽도 만들었었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피랑 살, 지방이 붙어있는 그 죽은 동물한테 벗겨낸 그 가죽을 이만한 태고 같은 곳에 넣어서 약품과 같이 막 돌려요. 그러면 그런 지방과 털, 피가 분리된 물가죽이라고 하는, 저 동두천 가죽공단에서도 물가죽이라고 불러요. 물가죽이라고 얘기하는 그 가죽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크롬이나 베지터블로 가공을 하게 돼요. 베지터블 가죽은 표면을 많이 살린 쫀득쫀득한 전통적인 식물성 무두질을 해서 만들어진 가죽이고, 크롬은 전 세계 90% 이상의 가죽을 생산할 때 크롬으로 하는데요, 나이키나 이런 신발들 보면 단면이 푸르딩딩한 색깔이에요. 하늘색. 그게 크롬액으로 만든 겁니다. 되게 부드럽고 생산성이 엄청 좋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베지터블 가죽은 원래부터 비쌉니다. 베지터블 가죽의 어떤 공기가 잘 통풍된다던가 면이 되게 살아있어서 쫀득쫀득하다던가 제품을 만들 때 특징과 장점이 있을 뿐, 크롬한테 맞는 가공을 할 거라면 크롬액이 훨씬 좋은 거죠. 가격도 저렴하고요. 이렇게 가죽이 활피를 해가지고 물가죽을 만들고 크롬이나 베지터블을 해서 만들어지면 그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형태의 어떤 도장을 거쳐요. 이걸 백바를 밀어서 안료나 염료 도장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약품을 쳐서 슈렁큰처럼, 슈렁큰은 되게 가죽이 주름이 막 져 있는 걸 얘기하는데요,
옛날 빈티지 가죽 자켓들 보면 주름 많잖아요. 그런 게 천연 어떤 주름일 수도 있고 가공한 주름일 수도 있어요. 또는 모공, 이런 짜잘한 숨구멍 모공을 열 프레스로 탁 찍어요. 그런 모공이 찍히거든요. 그런 일반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겉에 벌레 물리거나 주름 많은 상처 있는 부분에 백발을 한번 그 사포 같은 걸로 밀고 프레스를 딱 찍어 놓으면 진짜 상급의 가죽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진짜 비싼 구두는 카프스킨이나 킵스킨 같은 걸 쓰면 요 톰포드 구두가 아마 그럴 텐데 요 구두인데요. 모미가 엄청 얇고 주름도 엄청 얇고 예쁘게 쳐요. 그리고 만져보면 되게 쫀득쫀득한데 얇고 탄탄합니다. 요런 게 이제 카프스킨, 킵스킨들이 요렇고요. 근데 이거를 상태 안 좋은 가죽에 백바 쳐서도 만들 수 있어요. 다만 겉에 껍질을 그만큼 깐 거니까 오래 신으면 터지거나 하는 문제가 있죠. 근데 요즘 기술이 좋아서 실은 완전 상급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신는 그 짧은 몇 년 안에는 안 나타난다는 게 실은 생산의 어떤 일선에 있는 사장님들의 의견이고 그렇습니다. 가죽은 이렇게 쭉 물피에서부터 크롬이나 베지터블을 정하게 되고 겉에 안료나 도장을 쳐요. 그 전에 젠이라 그래서 쫙 당겨가지고 겉에 이제 허블이라 그러는데 겉에 이런 데는 엄청 끝부분은 완전 후두두루 걸어서 못 써요. 면도 뜨고 그런 데를 자르고 무두질하고 쭉쭉 당겨서 말리고 오일 매기고 안료는 페인트 같은 거고 염료는 수치화 같은 겁니다. 여기 신발을 보면 요런 거는 뭔가 투톤이고 신무추나 이렇게 좀 스며들고 요런 거는 염료로 수채화로 도장을 한 거라 이렇게 내부에 어떤 주름이나 흔적이 다 보이고 되게 내추럴한 느낌이고요. 안료라고 페인트처럼 이렇게 도장한 거는 보면은 완전 깔끔해요. 겉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니까 요렇게 후 가공을 통해서 여러 느낌을 낼 수 있다. VD처럼 완제해서 덤블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 출고 전에 풀업이라 그래서 오일을 먹이는 것도 있고 다잉으로 돌려서 하는 것도 있고 이후에 이제 정해지는 것 때문에 완제 루킹이 바뀐다. 그래서 어떤 가죽은 무조건 그래 라는 건 없지만 일반적으로 가성비 제품들은 크롬액을 쓰고 나이키나 이 프라다 신발 보면 이거는 8만원 이거는 80만원이지만 가죽의 가공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크롬으로 해가지고 만들 텐데 크롬으로 해서 만들 텐데 애초에 원피 자체가 프라다께 훨씬 좋겠죠. 그리고 겉에 껍질이 훨씬 두꺼워서 오래 신어도 완전 가죽이 벗겨지거나 하는 일이 많이 없겠죠.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세 번째